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 우원 연세희 화백. 40이라는 늦은 나이에 화단에 정식 데뷔한 그는 전통적인 풍속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온 인물. 풍속화는 그 민족의 생활과 삶이 그대로 담겨 있어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라고 말하는 우원 연세희 화백. 그의 작품 세계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할토아세 안정현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로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한 미술평론가는 이분을 일컬어 창조적인 한국 화가다라는 평을 했는데요. 풍속화가이신 우원 연세희 화백님 만나보시죠. 화백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얼마 전에 고희전을 마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희전을 마치신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너무나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요번 어제와 오늘전 해가지고 어제는 우리 지나간 조상들의 그 삶의 애환을 그 해학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오늘전은 우리가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그 현대 풍속화를 제가 주로 그렸는데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전시회는 무사히 잘 끝났으니까 다행이죠. 뭐. 네, 감사합니다. 풍속화가 원래는 이제 전통 예술 장르인데 선생님께서는 현대적인 풍속화를 그리고 계세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의 풍속화하고. 그 옛날에 단원이나 혜원 선생님이 그 그리셨던 것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그림을 표현을 하셨고, 저는 거기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요즘 우리들이 사는 것을 한번 표현해보자 해가지고 그 현대 풍속화와 전 옛날 풍속화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죠. 요즘 풍속화를 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작업 자체가 어려우니까는 좀 길을 바꾸고 다른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전시회 있으세요? 뉴욕 전시회 말입니다. 작년에 뉴욕에서 전시했을 때 그 나이 든 많은 분들이 그 오셔가지고 그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반가워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저는 이 풍속화를 그리면서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30년을 풍속화를 그려오셨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풍속화의 매력 뭡니까? 풍속화는요, 우리 세계를 알리는데 가장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은 한국의 미술, 특히 풍속화는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 풍속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우원 연세희 화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전적 풍속화에서 탈피한 현대 풍속화의 새 장을 열고 싶다는 우원 연세희 화백. 그의 작품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로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는 풍속화가 연세희. 다양한 전시를 통해 현대 풍속화를 알려온 그가 얼마 전 풍속화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름으로 고희전을 열었다. 단원 선생님이나 혜원 신운복, 단원 김홍도 선생님 그분들 그림보다 좀 다르게 한번 그려보려고 쉽게 말씀드려서 뭐 남냄 시장하는 시골 같은 데 가서 그 뻥 튀기는 거라든가 포장마차, 낚시터 같은 데 이런 데 다니면서 뭔가 좀 거기서 탈출하려고 애를 썼는데 부끄럽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우리 선조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전통 풍속화 30여 점과 최근 시대상을 반영한 신작 20여 점, 미인도 10여 점 등 총 6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제 그림을 보면서 즐거움을 찾고 어떤 삶의 소망 아니면 희망 어떤 그런 뭐 나름대로 즐겁게 보는 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리려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지가 아닌 캔버스에 그려진 그의 풍속화는 동양화와 서양화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 한복을 입고 골프를 치는 노인들, 현대 악단의 반주에 맞춰 도포자락을 흩날리며 춤을 추는 인물 등 현대적 배경과 전통 의상이 함께 배치돼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우리 그 현대미술의 새로운 그 장르라고 생각해요. 그 전통적인 것을 현대에다가 다시 옮겨놨다는. 모든 화면 안에 음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코드라고 그럴까? 그거 보시는 분은 이제 잘 보시는 건데 그게 아주 특이한 그런 그 화풍을 가지고 있죠. 이 기교도 기교지만은 그림 속에 혼이 들어서 그림이 움직여요. 그런 하나의 풍자적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는 그는 한국의 풍속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림 중에서도 이 풍속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알리는데,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라든가 일반 모든 그 놀이라든가 모든 것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한국의 문화, 그 중에서도 풍속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작품들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풍속화를 한지가 아니고 캔버스에 그리신다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전에 그 화가분들은 대개 한지 내지 화선에다 그림을 그렸는데 뭔가 좀 엉뚱한 변화를 줘봤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같은 그림을 한지에다 한번 그려보고 캔버스에 그렸을 때는 완전히 180도 느낌이 달라요. 서양화 느낌도 나고 질감부터 자체가 완전히 그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서부터 계속 옛날 그림도 캔버스에다 많이 그려봤는데 너무너무도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이고 만남이군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림 중에 뭐 한복을 입고 골프를 치는 노인들 이런 거는 사실 실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인데 어떻게 상상에 의해서 그리시는 건지요?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이죠. 있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저 나름대로 좀 모험을 한번 걸어봤거든요. 소재나 그 발상에서.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현대와 고전과 현대의 그 만남, 조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네. 보통 그림 소재는 어디서 많이 찾으시는 편이세요? 그림 소재는 특별히 어디를 뭐 목표를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야, 저것이 우리 한국의 풍속이다 했을 때 내려서 스케치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해가지고 뭐 언제 방금 이 주위에서도 소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목표는 없습니다. 닥친 대로 하여튼 다니다가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내려서 그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풍속화를 그리시는 화가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 사는 모습을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선생님께서도 자주 다니세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무슨 뭐 옛날에 시골 장터라든지요. 재래시장 같은데 예, 예. 아니면 무슨 공연장 같은데 뭐 마당놀이 같은데 무슨 행사하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통 일상생활에서 느닷없이 뭐 여기서 남대문시장 뭐 그런 뭐 동대문시장 아니면 포장마차 닥치는 대로 무조건 나가서 그저 찍고 그냥 그리고 뭐 그러니까는 주위에 얼마든지 그런 그림이 많으니까는 특별히 어디를 목표를 두고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하세요? 가셔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시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뭐 스케치라도 해오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크로키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크로키를 많이 했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크로키를 하죠. 스케치를 하죠. 예.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제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 움직이는 걸 그린다는 건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위기 대충 스케치를 하고 비디오 카메라도 찍고 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그거를 제가 묘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연출을 하죠. 분위기며 이런 것을. 네. 주로 즐겨 찾는 장소는 어떤 데가 있으세요?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나 저는 뭐, 어떤 네. 특정한 뭐가 없고 네. 그냥 막 돌아다니죠. 오늘 뭘 하나 좀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이동 계곡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정릉 이런 데 행락철에 또 아니면은 뭐 우리가 어딘지 그러니까 또 그 시장 같은 데 그 서민들의 그 장사하시는 그런 깊은 어떤 그 내면의 세계를 저 나름대로 그냥 하여튼 뭐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30년씩 돌아다니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활도 굉장히 많이 변했구나. 우리 삶의 터전도 많이 변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때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 전부터 제가 모란시장이라고 있죠. 모란시장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쉽음이 많아요. 그 당시인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가서 그림을 그리려면 옛날에 그때 정서가 그런 분위기를 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림을 예전부터 그려 오신 데는 계속해서 그려가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는 역사까지도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럼요. 너무너무도 정말로 아쉬운 것은 많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그 청계천 판자촌이라든가 지금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산업이 발전돼 가지고 다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도 옛날에 그렸던 그런 옛날에 꼭 그렸으면 하는 그림을 지금 너무너무 아깝게 놓친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때 좀 그거 좀 그릴 걸 하시는 그런 것들이 네, 많으시겠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풍속화에 꼭 담아내고 싶은 우리의 시대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죠. 정말로 뭐 일반 우리가 이게 뭐 이게 종로나 어디 시장터도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뭐 행락처 유원지나 얼마인지 그림 그릴 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종로 같은 데라든가 대학로 같은데 그 재미있는 그림이 많아요. 그런 때는 제가 놓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전부 스케치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인사동에 그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데 참 별의별 그 그림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못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전시를 할 때는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진짜 좋은 그림 한번 그리고 싶은데 지금은 아쉬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봤는데 그 그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힘 닿는 데까지 그릴 수 있는 데까지 계속해서 풍속화를 그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던데요. 그렇죠. 이것은 저에게 하나의 운명이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생활 문화를 이게 제가 다음에 제 후대들하고 이런 그림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첫부터 한번 제가 시작을 했는데 다음에 좋은 후배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이런 문화는 앞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계신 우원 연세희 화백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화단에 정식 데뷔하기까지 연극 배우에서 가수로 다시 화가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온 우원 연세희 화백의 인생 이야기가 잠시 후 소개됩니다. 네, 오늘은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이신 우원 연세희 화백님과 함께하는 하트하트 보고 계십니다. 마흔이라는 정말 적지 않은 나이에 정식으로 화단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 전에까지만 해도 정말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시더라고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우선 화가의 꿈은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하신 건가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술 선생님 오셨는데 그림을 그 칠판에다 그림을 그리시는데 너무너무 정말로 그림을 그 달필로 이렇게 그리시는데 저도
어느 때가 저도 저런 선생님처럼 화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장 미술적인 기초 대생을 하면서 시장 바닥에 나와가지고 계속 닥친 대로 막 그림을 그리고 옛날에 코주부 만화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만화를 보고 그대로 그리고 하면서 철저하게 제가 중학교 때 정말 학교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림에 거의 미치다시피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제 그림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당시에 그 여학생들 그림도 많이 그리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학교 교장으로 계셔서 충주서 청주로 기차통을 했습니다. 기차통에 갔을 때 요즘은 그게 없지만은 여학생 전용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그림을 그리려면 여학생 칸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해가지고 제가 그 차장한테 그림 그리는 학생인데 여학생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여학생 칸에 들어가가지고 그림을 1년간 제가 여학생 전용 칸에서 1년간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요즘도 미인도 같은 걸 많이 미인도 그리거든요. 그리시는데요. 근데 그 영향이 많죠. 특히 그런 여인상을 그리는 데는 그것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장터에 나가시고 그렇게 주위에 있는 여학생들을 그리시고 하시면서 그 풍속화라는 게 뭔지 알고 그렇게 빠지신 건지요? 그 당시는 풍속화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저 그림이 좋아서 그냥 뭐 닥친 대로 그냥 재밌는 시장에서 그 바구니 그 삶의 모습 같은 거 그리고 뭐 하여튼 뭐든지 그리고 싶다 하면은 풍속화라는 생각 없이 그저 그림만 계속 그렸어요. 뭐든지 그냥 그리고 싶다 하면 그렸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은 연극영화과로 하셨어요. 혹시 뭐 배우가 되실 꿈도 갖고 계셨던 건지요?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영어를 잘했어요. 공부는 안 했지만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어 웅변대도 나갈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는 서울의 명문 대학을 영문과를 가라. 근데 집사람은 그참 우리 저 어머님께서는 얘가 소질이 그림이니까 그림 계통으로 가라 해가지고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하고 상당히 좀 저기 하다가 제가 결과적으로 그때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을 실패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무작정 서울을 상경해가지고 한국 배우 전문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배우 전문 학교를 58년도 한국 배우 전문 학교를 가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 신성일 씨도 같이 저하고 영화 배우 꿈을 가지고 제가 배우학교를 다녔죠.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그 배우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가 처음 생겼습니다. 4년제 대학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양광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너 연극을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가가지고 타렌트 박근영 씨하고 같이 제가 같은 학번인데 추송웅 씨, 박근영 씨하고 같이 연극을 하다가 한 1년쯤 다니다가 또 그것도 뭐 못하고 그래서 그러다 또 가수도 하셨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군에 들어갔어요. 예. 군에 들어가가지고 전국 노래자랑, 전국에서 군인들 노래자랑을 해서 1등을 해가지고 제가 2군 연예대를 제가 창설 멤버죠. 그래서 거기서 연극을 계속 했습니다, 제가. 연극을 하면서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됐죠. 다시 미술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 미술보다도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제가 연예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불이 났지만 옛날에 시민회관,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전속 가수로 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유명한 작곡가한테 스카우트 돼가지고 제가 좋은 곡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마이크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 마이크만 대면 노래를 못하고 막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걷어친 것이 27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예계 배우의 꿈,
영화배우 꿈은 다 27살에 제가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럼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는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에 제가 어느 종로 2가에 있는 어느 미술학원을 갔어요. 저는 연예계에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미술학원 강사로 취직시켜달라. 같이 그랬더니 저보고 어느 미술대학을 나왔냐 이거예요. 어느 유명한 대학을 나오면서. 그래서 나는 그런 대학 나온 건 없고 내가 그림을 그린 걸 보고 당신들이 쓰고 싶으면 써라 해서 제가 실력을 발휘했죠 거기서. 그야말로 그 전에 옛날에 그 중학교 미술 선생님만큼 그랬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님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미술학원 강사로 취직이 됐죠. 그러면서 제 그림을 원래 이제 제가 크로키를 스케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제가 그 출판사에 사파를 많이 그렸고 또 일본에 그 수출하는 그림 같은 것도 많이 제가 그렸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13년이 흘렀네요. 그러면서 정식 그때 데뷔하실 때까지. 예. 그 가운데서 제가 그 어느 그 유명한 풍속 화가의 전시회를 미도파 백화점에서 하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풍속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풍속화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연예계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미술을 다시 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쯤은 어디에 계실지, 아직까지 연기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그쪽은 제가 완전히 포기를 했고 어떻게 하시든지 저는 그림이 내 운명이고 내 숙명이다 생각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그 애는 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뭐 새로운 진로를 찾고 싶은데 나이가 뭐 30이고 40이고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러고 고민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혹시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제가 딴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제가 이제 그림에 관한 한 첫째는 특히 예능계도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미술 같은 경우는 기초를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기초를 탄탄히 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도전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길로 빠졌다가 결국은 운명에 끌려서 네. 풍속화를 그리게 되셨는데 그럼 앞으로 풍속화가로서 남은 꿈, 목표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지금 요즘 글로벌 시대라 해가지고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데는 문화, 그중에도 특히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풍속화를 그림으로써 한국의 그 생활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2년 후에 더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서민들의 그 삶과 그 애환을 작품으로 한번 표현해가지고 뭔가 저도 세계 속에 한국을 알리는 미술 문화로서 세계에 알리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네, 또 감사합니다. 화백님의 작품 기대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현대 풍속화의 선두주자, 풍속화가 우원 연세희 화백님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보신 하트하트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분과 함께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